안녕하세요. 차트 승부사 고니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 남성은 단돈 80만 원으로 트레이딩을 시작해 1년 만에 약 150억 원을 만든 로스 카메론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숫자보다 그의 출발점입니다. 그는 월가 출신도 아니었고 금융 명문대를 나온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노트북 한 대로 소형 종목을 매매하며 매일같이 시장에 흔들리던 평범한 개인 투자자였습니다. 첫 투자는 처참하게 실패로 끝났습니다. 계좌가 줄어드는 경험을 하고 나서야 그는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뭘 모르고 있는 걸까? 그날 이후 그는 매매를 멈추고 차트만 보기 시작합니다. 수개월 동안 실전 거래는 하지 않고 오직 백테스팅만 반복하며 패턴을 정리했습니다. 손절을 왜 망설이게 되는지, 익절은 왜 항상 빠른지 그 심리 하나하나를 차트 위에서 파헤쳐 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 과정 끝에 그는 시장에서 반복되는 장면과 진짜 타이밍을 가르는 공통된 신호들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다시 약 580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80만 원 정도의 자금으로 트레이딩에 복귀합니다. 결과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대로입니다. 자산은 빠르게 불어났고 단 1년 만에 150억 원이라는 기록을 만들어냅니다. 특이한 점은 이 모든 과정을 매일 유튜브 생방송으로 차트를 공개하며 수십만 명과 함께 매매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잘된 날도 흔들린 날도 그대로 보여주면서 말이죠. 그 결과 현재 195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채널로 성장하였고 그는 온라인 교육 플랫폼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데이트레이딩의 교과서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로스 카메론이 가장 강조한 투자 철학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지표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한두 개의 지표라도 시장에서 실제로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반복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말하죠. 단순하지만 계속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이 결국 수익을 만든다는 겁니다. 그가 선택한 지표는 우리에게도 익숙한 RSI, 상대 강도 지수입니다. 하지만 RSI가 30이면 매수, 70이면 매도하는 식의 단순한 접근은 아니었습니다. RSI는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많이 사용하지만 실전에서 제대로 활용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그는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RSI의 기본 개념부터 차근차근 짚어보고 로스 카메론이 실제로 사용했던 RSI 트레이딩 전략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로스 카메론은 RSI를 단독으로 쓰지 않고 몇 가지 추가 조건과 보조 지표를 함께 결합해 진입 타이밍을 정교하게 잡았습니다. 이 전략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RSI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움직이는 지표인지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우선 트레이딩 뷰에서 RSI를 차트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차트 상단에 있는 지표 버튼을 클릭합니다. 검색창에 RSI라고 입력하면 기술적 지표 항목 가장 위에 상대 강도 지수가 표시됩니다. 이 항목을 클릭해서 차트에 추가하면 됩니다. 화면에 보이는 보라색 선으로 표시되는 이 RSI는 일정 기간 동안 가격이 얼마나 강하게 올랐는지 혹은 얼마나 강하게 눌려왔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수치는 0에서 100 사이를 오가고 시장이 과열됐는지 아니면 과도하게 침체되어 있는지를 숫자로 표현해줍니다. 일반적으로 30 이하는 과매도 구간으로 봅니다. 가격이 많이 눌린 상태이기 때문에 반등을 기대하는 영역이죠. 반대로 70 이상은 과매수 구간입니다.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라온 상태라 조정이나 하락을 예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트레이더들이 30 아래에서는 매수, 70 위에서는 매도를 떠올립니다. 그런데 로스 카메론은 이 접근 방식에 대해 한 가지 중요한 기준을 덧붙입니다. 그 기준은 바로 RSI가 50선 근처에서 오래 머무르는 종목은 아예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RSI가 중간 영역에서 그냥 오르내리는 정도라면 그 구간에서 반전을 억지로 잡아도 변동성이 충분히 나오지 않아서 수익이 잘 안 납니다. 그는 변동성이 있어야 돈을 벌 수 있고 이와 함께 리스크 관리는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RSI로 반전 타이밍을 잡는다고 했을 때 핵심은 극단값입니다. 그래서 로스 카메론은 항상 70 이상 혹은 30 이하처럼 한쪽으로 강하게 쏠린 구간만을 노렸습니다. 다시 말해 가격이 이미 과하게 올랐거나 과하게 눌린 상황에서만 반전 전략을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기준이 나옵니다. 그는 RSI 설정값을 기본값인 14로 그대로 유지할 것을 권장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시장에 참여한 대부분의 트레이더들이 이 값을 기준으로 RSI를 해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지점을 보고 같은 신호를 인식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그 신호에 반응하는 힘도 커진다고 그는 말합니다. 하지만 로스 카메론은 RSI 수치 하나만 보고 매매하는 행동을 가장 경계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보시는 차트처럼 RSI가 80까지 올라간 상황을 보겠습니다. 일반적인 투자자라면 이런 생각이 들기 쉽습니다. 이 정도면 너무 오른 거 아닌가? 이제 매도해야 하나? 하지만 실제 차트는 정반대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격은 이후에도 계속 위로 밀어 올라가는데 RSI는 오히려 75, 70 아래로 내려오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왜 이런 모습이 나올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RSI는 절대적인 매매 신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RSI는 이 종목이 지금 다소 과하게 올라와 있네 혹은 많이 눌려 있네 하고 상대적인 강도를 알려주는 경고 신호에 가깝습니다. 지금 당장 진입하라는 확정적인 지시를 내려주는 도구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스 카메론은 RSI를 진입 신호로 쓰지 말고 매매 전에 종목을 걸러내는 기준으로만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지금 이 종목이 과열된 상태인지 아니면 지나치게 눌려있는 상태인지를 먼저 가려내는 1차 필터라는 의미입니다. 실제 진입 타이밍은 그 다음 단계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거죠. 문제는 필터만으로는 언제 들어가야 할지 결정을 내리기는 어렵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로스 카메론은 여기서 두 가지를 더 확인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는 반전형 캔들이 실제로 등장했는지 여부이고 다른 하나는 볼린저 밴드 안에서 가격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이 함께 맞아떨어질 때 비로소 진입 타이밍을 포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떤 상황에서 들어가야 하는지 볼린저 밴드를 추가하고 매수 포지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예시는 비트코인 1시간봉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먼저 RSI가 30 아래 과매도 구간으로 내려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이 단계는 어디까지나 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일 뿐이고 아직 진입 구간은 아닙니다. RSI로 조건을 걸러냈다면 그 다음은 차트 자체를 봐야 합니다. 하락 장악형 음봉이 나오거나 음봉이 연속으로 3개 이상 이어지는지 확인합니다. 이런 캔들이 출현했을 때 동시에 볼린저 밴드 하단을 터치하거나 아예 이탈하는 모습이 나타내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눌림이 아니라 실제로 강한 매도세가 시장을 짓누르고 있었다는 신호입니다. 이런 흔적이 차트에 분명하게 남아 있어야 다음 단계를 고민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후 반대 색상의 캔들. 여기서 이 양봉은 단순한 반등용 양봉이 아니라 몸통이 제법 큰 상승의 힘이 느껴지는 장대 양봉이거나 반전형 캔들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런 캔들이 나타난다는 것은 하락 압력이 멈추고 매수세가 실제로 반응하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만 RSI가 30 아래까지 이탈할 정도로 하락이 강했던 구간이라면 양봉 하나만으로 시장이 바로 반등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로스 카메론은 여기서 한 번 더 확인하라고 말합니다. 바로 두 번째 바닥이 만들어지는지 여부입니다. 다시 눌림이 나온 뒤 볼린저 밴드 중심선을 돌파하는 상승이 나오면서 두 번째 바닥이 확인됩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두 번째 바닥이 첫 번째보다 높든 낮든 상관없다는 겁니다. 핵심은 바닥의 높이가 아니라 매수세가 다시 한번 시장에 들어왔다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다만 이 두 번째 바닥은 반드시 볼린저 밴드 안에서 형성되어야 합니다. 이는 가격이 과매도 구간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모든 조건이 충족되었다면 돌파가 확인된 양봉의 종가를 기준으로 매수 포지션에 진입합니다. 손절가는 직전 저점에 두고 손익비는 1대2로 설정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가격은 결국 목표가에 도달했고 계획대로 수익을 실현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전략의 핵심은 RSI 하나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반전이 시작되는 순간을 반전 캔들과 볼린저 밴드를 통해 함께 확인하면서 매매 승률을 끌어올린다는 데 있습니다. 이번에는 매도 포지션 진입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본 상황과는 반대입니다. 먼저 RSI가 70 이상 과매수 구간에 들어왔는지를 확인합니다. 이 역시 상태를 확인하는 단계이지 이 자체가 바로 매도 신호는 아닙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조건을 봅니다.
강한 상승으로 볼린저 밴드 상단을 터치하거나 돌파했는지를 확인합니다. 그 다음 단계의 핵심은 단순히 상단 밴드 근처에서 조정이 나오는 장면이 아닙니다. 볼린저 밴드를 돌파하거나 이탈한 이후 음봉이 출현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이 장면은 과도한 확장 이후 실제 매도세가 시장에 유입되기 시작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관찰해야 할 것은 하락의 신뢰도를 높여주는 첫 번째 하락 장악형 음봉이나 3번 이상 연속되는 음봉의 등장입니다. 이 캔들이 출현한 이후 가격은 하락을 이어가다가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면서 두 번째 고점을 만드는지 확인합니다. 이때 형성되는 쌍봉 패턴에서 두 번째 단기 고점은 첫 번째보다 높아도 되고 낮아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이 고점이 반드시 볼린저 밴드 안에서 형성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모든 조건이 충족되었다면 두 번째 고점 이후 볼린저 밴드 중심선을 이탈하는 음봉 캔들 종가를 기준으로 매도 포지션에 진입합니다. 상단 밴드가 멀리 위치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손절가는 밴드가 아니라 단기 고점에 두고 손익비는 1대2로 설정합니다. 이후 가격은 목표가에 도달하며 수익 구간을 만들어냅니다. 지금까지는 RSI를 중심으로 반전 캔들과 볼린저 밴드를 결합해 진입 타이밍을 잡는 전략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로스 카메론은 여기서 한 가지 관점을 추가합니다. 그것은 바로 시장에는 언제든지 예상하지 못한 변수가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RSI와 볼린저 밴드 전략은 강한 반전 구간에서 특히 높은 정확도를 보여주지만 시장이 항상 이렇게 명확한 장면만 만들어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로스 카메론은 보다 미세한 반전 신호를 포착하기 위해 RSI 다이버전스와 MACD를 함께 이용하는 매매 전략을 제시합니다. 먼저 다이버전스 개념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다이버전스란 가격의 방향과 지표의 방향이 서로 엇갈릴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 가격은 저점을 계속 낮추며 내려가고 있는데 RSI의 저점은 오히려 점점 높아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경우를 상승 다이버전스라고 부르며 하락 압력이 약해지고 반등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합니다. 실제로 이후 차트에서 가격이 서서히 우상향으로 전환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격이 고점을 계속 높여가고 있는데 RSI의 고점은 오히려 낮아지는 모습이 나온다면 이는 하락 다이버전스로 해석합니다. 추세가 약해지고 방향이 바뀔 가능성을 암시하는 신호죠. 실제로 신호가 나온 이후 차트가 우하향으로 이어지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이버전스만으로 매매를 결정하기에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RSI 다이버전스는 어디까지나 경고 신호일 뿐 흐름이 실제로 전환됐는지까지 확정해 주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스 카메론은 여기에 MACD를 함께 사용합니다. MACD는 이동평균선이 수렴과 확산을 통해 모멘텀이 실제로 바뀌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특히 파란색 MACD 선이 주황색 시그널 선을 골든 크로스하거나 데드 크로스하는 지점은 수급의 방향이 전환되기 시작했다는 강한 힌트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RSI 다이버전스는 지금 시장이 지나치게 올라와 있다 혹은 반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예비 신호를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반면 MACD는 실제로 방향 전환이 시작됐는지를 최종적으로 확인해주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로스 카메론은 다이버전스와 MACD가 같은 방향을 가리킬 때만 실제 포지션에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제 실제 차트에서 RSI 다이버전스와 MACD 전환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매수 진입 사례입니다. 차트를 보면 가격의 저점은 계속 낮아지고 있지만 RSI는 오히려 더 높은 저점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는 상승 다이버전스가 발생했다는 의미로 반등 가능성이 나타났다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바로 진입하지는 않습니다. 다음으로 확인해야 할 것은 MACD의 방향입니다. 다이버전스가 발생한 이후 MACD가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되며 시그널선을 상향 돌파하는 골든 크로스가 나타났습니다. 다이버전스가 반등 가능성을 미리 알려줬다면 MACD는 실제로 반등이 시작됐다는 걸 확정해준 셈입니다. 이 두 조건이 동시에 충족된 상태에서 첫 번째 양봉이 등장하며 앞선 음봉을 완전히 덮는 상승 장악형 패턴이 확인되었으니 그 캔들의 종가를 기준으로 매수 포지션에 진입합니다. 손절가는 이전 저점에 두고 손익비는 1대2로 설정합니다. 이후 가격의 움직임을 살펴보면 반등의 흐름을 이어가며 목표가에 도달했습니다. 이번에는 매도 진입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면 가격은 고점을 계속 높이고 있지만 RSI는 오히려 더 낮은 고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하락 다이버전스가 나타난 상태로 추세 전환 가능성을 암시하는 장면입니다. 여기에 저녁별,
즉 이브닝 스타 캔들 패턴도 등장해서 하락 반전의 신호를 더 강화해줍니다. 이제 MACD를 보면 같은 구간에서 MACD가 쌍봉을 만들고 시그널 선을 완전히 하향 돌파하는 데드크로스가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히스토그램도 양봉에서 음봉으로 전환됩니다. 이는 모멘텀이 실제로 하락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는 강한 신호입니다. 이 조건들이 충족된 이후 해당 캔들의 종가를 기준으로 매도 포지션에 진입합니다. 손절가는 해당 캔들의 고점에 두고 손익비는 1대2로 설정합니다. 이후 가격은 꾸준히 하락하며 목표가에 도달했고 계획대로 수익이 실현됩니다. 이 전략은 RSI 하나만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RSI 다이버전스를 통해 지금 시장이 과열된 상태인지 아니면 지나치게 눌린 상태인지 이상 징후를 먼저 포착합니다. 하지만 이 신호만으로는 아직 확신하기 어렵기 때문에 모멘텀이 실제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MACD로 다시 확인하는 구조입니다. MACD가 방향을 바꾸는 시점은 흐름이 실제로 전환되고 있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전형 캔들 패턴이 출현하는지를 확인합니다. 단순한 흔들림이 아니라 매수세나 매도세가 실제로 시장을 장악했는지를 확인한 뒤에야 포지션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처럼 세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될 때만 매매를 진행하기 때문에 애매한 구간이나 속임수 구간이 자연스럽게 걸러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반전형 캔들 패턴을 포함한 모든 캔들 패턴을 한눈에 정리한 PDF 전자책을 무료로 받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 더보기 및 고정 댓글을 확인 후 신청 바랍니다. 지금까지 로스 카메론이 실제로 사용했던 두 가지 매매 전략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RSI를 중심으로 볼린저 밴드와 반전 캔들을 결합해 진입 타이밍을 잡는 전략이었고, 두 번째는 RSI 다이버전스와 MACD를 함께 활용해 반전 구간을 포착하는 전략이었습니다. 이 두 전략의 공통점은 지표 하나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신호가 겹쳐질수록 판단의 확신도 함께 높아지는 방식이죠. 여기까지가 로스 카메론이 유튜브를 통해 공개한 매매법의 핵심입니다. RSI와 볼린저 밴드를 조합한 매매는 추세 반전을 잡는 데는 확실히 강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구간도 한번 볼까요? RSI와 볼린저 밴드 그리고 MACD 지표도 함께 넣어서 확인하겠습니다. 여기 지점에서 RSI 하락 다이버전스가 먼저 나왔습니다. 우리가 배운 대로 MACD 데드크로스와 음봉이 3개 연속으로 이어진 캔들 패턴을 확인하고 쇼 포지션에 진입합니다. 손절선은 볼린저 밴드 상단에 두고 손익비는 1대2로 설정합니다. 이후 가격은 잠시 하락하면서 볼린저 밴드 하단을 터치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계획대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곧바로 반등이 나오고 결국 손절 라인을 넘기면서 손절로 마무리됩니다. 이후 가격은 방향을 틀지 않고 계속해서 상승을 이어갑니다. 손절을 하지 않았다면 엄청난 손실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이 구간을 넓게 보면 가격의 저점과 고점이 모두 높아지고 있는 명확한 상승 추세입니다. 볼린저 밴드와 RSI 조합은 추세가 반전되는 구간에서는 강력하게 작동하지만 이렇게 추세가 그대로 이어지는 구간에서는 신호가 어긋날 수 있다는 한계도 분명히 드러납니다. 상승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RSI나 다른 지표들이 이렇다 할 신호가 발생하지 않고 있죠. 로스 카메론은 RSI와 볼린저 밴드, MACD를 결합한 매매법에도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이처럼 추세가 끊기지 않고 이어지는 구간에서는 반전 전략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이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하나의 지표를 직접 개발하였습니다. 지표 이름은 바로 카메론 RSI입니다. 카메론 RSI는 반전이 아니라 추세를 따라가는데 특화된 지표입니다. 바로 차트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 지표에는 여러 가지 활용법이 있지만 여기서는 가장 단순하고 직관적인 추세 매매법만 보겠습니다. 카메론 RSI의 추세 매매법은 상승 추세에서는 상단 히스토그램이 녹색으로 유지되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이 상태에서 하얀색 카메론 이동평균선이 80 구간인 상단선을 상향 돌파하면 매수합니다. 이후 다시 80을 하향 이탈하는 시점에서 포지션을 정리합니다. 반대로 하락 추세에서는 히스토그램이 빨간색으로 전환됩니다. 이때 카메론 RSI의 하얀색 이동평균선이 20을 하향 돌파하면 매도에 들어가고 다시 20을 상향 돌파하면 포지션을 정리하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손절했던 구간을 이번에는 카메론 RSI를 사용해서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좀 더 명확하게 보여드리기 위해 트레이딩뷰 리얼 플레이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상승이 나오기 전에 이미 히스토그램이 초록색으로 바뀌면서 상승 추세가 진행되고 있다는 신호가
먼저 나타납니다. 다만 진입은 이 지점이 아닙니다. 실제 매수는 카메론 RSI의 하얀색 이평선이 80선을 상향 돌파하는 순간에 매수 포지션에 들어갑니다. 손절은 직전 저점에 두고 수익 실현은 카메론 RSI의 하얀색 이평선이 80선을 하향 돌파하면 진행하겠습니다. 이 지점에서 진입하고 나서 흐름을 보면 차이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일반 RSI였다면 과매수 이탈을 이유로 일찍 익절을 했을 수도 있고 볼린저 밴드 기준으로 바로 정리해야 한다고 느꼈을 구간입니다. 하지만 카메론 RSI는 80선 위에서 초록색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고 이평선 역시 위쪽에 그대로 올라타 있습니다. 이 지표의 장점은 여기에서 나옵니다. 신호에 불필요한 노이즈가 없고 매매 기준도 단순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만 보면 됩니다. 카메론 이평선이 언제 하향 이탈하는지만 기다리면 된다는 뜻입니다. 차트를 더 진행해보면 결국 이평선이 아래로 꺾이며 이탈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 지점에서 포지션을 정리합니다. 카메론 RSI 지표를 사용했기 때문에 상승 추세를 중간에 놓치지 않고 포지션을 끝까지 가져갈 수 있어서 손익비가 8배가 넘는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그럼 차트를 조금 더 진행시켜서 하락 추세에서도 적용해 보겠습니다. 기존 RSI와 다른 보조지표를 조합한 매매법은 추세가 이어지는 구간에서는 RSI의 극단값인 과매수, 과매도나 다이버전스 자체가 거의 발생하지 않고 흐름이 계속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구간에서도 카메론 RSI의 빨간 히스토그램은 나타나고 있지만 하얀색 카메론 이평선은 아직 20선을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는 성급하게 들어가지 않고 그대로 흐름을 지켜봅니다. 이후 카메론 이평선이 20선을 명확하게 하향 이탈하는 순간이 나오고 여기서 매도 신호가 확정되며 숏 포지션에 진입합니다. 손절은 직전 고점으로 잡고 익절은 카메론 RSI가 20선을 상향 돌파하는 시점으로 잡겠습니다. 진입 이후 가격은 지속적으로 하락 흐름을 이어가고 카메론 RSI 역시 매도 유지 신호를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다시 이평선이 20선을 상향 돌파하는 시점에서 숏 포지션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매매를 진행하였던 구간을 전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뭔가 여러 움직임들이 있었지만 카메론 RSI의 매매 신호만 보고 단순하게 매매했어도 편안하고 손익비 높은 매매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카메론 RSI의 또 다른 장점은 기존 RSI와 다른 보조지표를 결합한 매매법은 신호 확인, 캔들 패턴 분석, 이후 흐름 관찰까지 계속 신경을 써야 합니다. 반면 카메론 RSI는 20선과 80선이 돌파와 회복만 확인하면 되기 때문에 구조가 매우 단순합니다. 차트를 계속 보고 있어야 하는 전업 트레이더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게다가 이 지표는 알람 설정도 가능합니다. 트레이딩뷰 화면에서 Alt A를 누르면 알람 생성 탭이 나옵니다. 여기에 원하는 조건들, 예를 들어 내가 보고 있는 종목에서 카메론 RSI의 80선 돌파 신호 혹은 20선 이탈 신호 등을 설정해두면 트레이딩 뷰를 계속 켜놓고 있지 않아도 자동으로 휴대폰에 알람을 받을 수 있어 그때 접속해서 매매를 진행하면 됩니다. 이 카메론 RSI 지표는 월 구독료 약 200만원에 판매되는 유료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 많은 트레이더들이 비용을 지불하고 사용하고 있는 도구죠. 그런데 이 지표를 저는 구독자분들께 무료로 제공하려고 합니다.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에 카메론 이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영상 하단 더보기를 눌러 카카오톡 링크로 들어오신 뒤 숫자 4번과 함께 카메론이라고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확인되는 대로 지표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받아두시면 평생 무료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차트 승부사 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